집계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2023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소 소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 상하수 사업소장 박천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이기영 위원장님, 손남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함재규 관리과장입니다. 이인종 수도과장입니다. 신상윤 하수과장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23년도 과별 주요 업무 계획 일반 현황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과 소관입니다. 이쪽 건실하고 책임 있는 지방 공기업 운영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상수도 1,863억 원, 하수도 1,068억 원으로 총 2,931억 원이 되겠습니다. 전문 경영 컨설팅을 통한 지방 공기업 경영 분석,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업무 추진,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직원 워크숍 실시 등을 통해 경영 합리화와 재정 건전성이 확보되도록 지방 공기업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 고객 중심 요금 행정 서비스 추진입니다. 급증하는 각종 민원에 신속 정확하게 대응하고자 요금 전자고지 방안 확대 및 납부 방법을 다양화하고 ARS 자동응답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 콜센터와의 유정 협업을 통해 민원 상담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하고 고객 중심 행정 서비스 제공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수도 계량기 원격 검침 시스템 성과 분석입니다. 기존에 구축된 수도 계량기 원격 검침 시스템의 성과 분석을 통한 문제점 파악 및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원격 검침 시스템의 운영상 기술상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대한 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타 지자체의 운영 사례 등을 검토하여 우선 원격 검침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도출하도록 하겠으며 원가 절감 및 개선 권고 방안 등을 참고하여 향후 추진 방향을 합리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안정적 용수 공급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우리시 생활용수 배분량은 1일 44만 4천 톤으로 6월 말 생활용수 사용량은 1일 23만 톤 규모이며 2040년 이후에는 생활용수가 1일 11만 톤 정도 부족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또한 고급용수 배분량은 총 47만 톤이며 현재 삼성전자 3기를 가동하는데 1일 16만 톤 정도의 고급용수가 사용 중으로 1단계 1일 22만 톤 배분량은 4기까지 가동이 가능하며 2단계 1일 25만 톤 고급용수 건설 공사가 완료되면 삼성전자 6기까지의 가동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족한 생활용수 확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 기반을 구축하고자 올해에는 배수지 신증설 및 공업용수 기반 공사 등의 재정사업 2건에 103억 5천만 원, 원인자 부담사업 12건에 711억 1천만 원을 투입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현안사항 대응 계획입니다. 지난 3월 국토부에서 용인시 남사업 이동업 일원의 국가산단 지정 발표가 있었습니다. 국가산단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현행법상 진입전의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변경에 따른 행정 절차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우리시의 경우 급격한 도시 팽창으로 2040년에는 1일 11만 5천 톤 정도의 생활용수 부족량이 발생되고 각종 개발사업 반영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국토부, 환경부, 경기도에서 상수원 보호구역 관련해 협의 요청이 공식적으로 접수될 경우에는 실질적인 형태고 수질 개선 방안이 먼저 제시되고 향후 우리시 생활용수 부족 예상에 따른 추가 물량 배분 구도가 확실하게 담보될 경우에 시의회 민간영역과 적극 협의하면서 상수원 보호구역 조정 논의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수도시설 현대화 사업 확대입니다. 노후 간 교체 사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여 누수에 따른 시민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2023년도에는 유수율 90.6% 달성과 노후 간 7.6km 교체를 목표로 총 사업비 138억 원을 투입, 노후 간 교체 및 누수 복구 공사와 정수장 시설 개선 사업을 완료하여 최고 품질의 수돗물 공급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2018년부터 총 사업비 377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계속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에는 스마트 관망 인프라 구축, 관망 최저가 운행 시스템 구축,
AI 기반 상수도 관망 자율운영체계 구축 등 3개 분야 11개의 단위 사업을 마무리하여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는 24시간 배수지 관제 자동운영 시스템을 구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가수원 설명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통북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민간투자사업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 2,118억 원을 투자하여 일일 10만 톤 하수처리를 목표로 추진하는 손익공유형 민간투자 사업입니다. 신대 14, 15통 주민들이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단계별 실행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실학지구 및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에 대한 주민 공람을 완료하였고 현재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6년에는 주차장 및 마을 외곽도로 개설, 2027년부터는 내부도로 개설을 위해 주민들과 적극 소통하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중앙행정 절차인 기본설계 부의 경제성 검토회의를 마무리하였으며 10월까지 실시협약 및 사업 시행자를 지정하고 올해 12월 공사 착공하여 2026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하천 수질 개선 사업 추진입니다. 통북전, 서정리천 등 수질 환경 개선을 위해 595억 원을 투입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 내 총인 처리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도 공공하수처리시설 내에 총 사업비 426억 원을 투입하여 올해 8월 착공, 2025년 12월 준공 예정이며 이와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총 사업비 169억 원을 투입하여 2022년 11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사 진행 중이며 2024년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15쪽입니다. 평택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국비 지원을 받아 총 사업비 490억 원을 투입하여 치마, 균열, 파손 등의 우려가 있는 노후 하수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 하수관로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 결과에 따라 보수가 시급한 관로를 선정하였습니다. 올해에는 행정 절차와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2024년 8월 착공하여 27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16쪽 고도 공공하수처리 시설 인수인계 철저입니다. 21년 8월 고도 공공하수처리 시설이 계속 사용 개시되었으나 주요 시설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이 도출되어 개선 사항 확인 및 성능 보증 법적 담보 방안이 확정된 이후에 LH와 인수인계 절차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LH 주관으로 9월까지는 전문가 입회하에 최종 점검, 설계 용량, 성능 시험을 실시하고 LH 시공사 평택시 3자 간 성능 보증 및 확약서 작성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하수처리장 슬러지 반출 관련 개선 방안 검토입니다. 에코산테의 설비 점검 등 기타 사유로 하수 슬러지 반입 물량 적재 시 발생되는 악취 민원과 슬러지 임시 보관 장기화 등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난 6월 9일 관련 부서에 슬러지 처리 개선 검토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현재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하수처리장 슬러지 처리 방안을 협의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빠른 시일 안에 하수 슬러지 폐기물 처리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하수처리장 운영에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하수처리장 수질 초과 관련 대책 및 향후 계획입니다. 공공하수처리 시설 수질 초과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9개 하수처리 시설에 대한 주요 원인을 분석하고 전문 기관의 평가를 통한 하수처리장 수질 개선 방안을 도출하겠습니다. 노후된 통북 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이 차질없는 추진과 공공하수처리 시설의 권역별 통합 운영 방안을 마련, 공공하수처리 시설 운영에 효율성이 담보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사업 소속안 2023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 사업 소속안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구 의원입니다. 수도가부터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업무 보고 며칠 전에 업무 보고 과정에서 5성급 호텔에 대해서 또 일부 보고가 있었는데 뭐 10월 정도 돼서 진행이 잘 될 거라는 그런 보고가 좀 있었는데 제가 현관표도 얘기를 했어요. 그 지금 수도가도 그렇고 하수가도 그렇고 이게 다 이제 원인자 부담이잖아요, 설치가. 그렇죠? 네. 근데 이제 1억 이상인 경우는
착공전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근데 5성급 호텔 측에서 사업자 측에서 수도과도 그렇고 그다음에 하수과도 그렇고 그 협의를 하라는 공문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 없이 착공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맞죠? 제가 말한 게 틀립니까? 예, 맞습니다. 맞죠? 일단 그 과정부터 좀 잘못됐는데 지금 협의 과정이 지금 그쪽에서 무슨 협의 과정이 들어온 게 있습니까? 그 상하수도 동일하게 지금 협의 전혀 들어온 게 없습니다. 그 수도권은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5성급 호텔이 잘 진행될 거라고 그렇게들 생각하는지 집행부가 저는 좀 답답합니다. 예? 아니 그 착공 전에 협의를 거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협의도 안 거치고 착공을 하고 지금 하수과나 수도과에서 공문을 보내서 협의하자고 하는데도 답변이 없고 그런데 지금 주무부서나 뭐 그런 쪽에서는 이게 뭐 잘 진행되는 것 같이 얘기를 하고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련 그 과하고 협의를 해서 관련 규정들이 준수될 수 있게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저 6쪽을 보면 기산배수지 건설공사가 있어요. 뭐 이거 잘 진행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송담 그 가압장 놓치기 잘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저번에 약식 주민 설명회를 좀 거쳤고요. 예. 저희가 내년도 본 예산에 반영을 해서 바로 착공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마 그게 완료가 되게 되면은 송담 지역 그동안 주민들 불편했던 사항은 아마 해소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7쪽에 보면 저 상수원 보호구역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이제 그 사회단체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금 갈등의 조짐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현안 문제에 대해서 지금 나름대로 그 어떤 준비하고 있는 계획이 좀 있습니까? 예, 그거는 아까 제가 이제 서두에 이제 제안섬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이제 저기 물관리 부서도 마찬가지고 이제 저희 평택시 입장에서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평택고 수질 관리 이제 개선 대책이 이제 실질적인 대책이 나와야 된다. 그게 전제가 된 상태에서 그다음에 저희 이제 물 관리에 대해서도 이제 협의를 하겠다. 그리고 저희 이제 물 관리 입장에서는 그게 전제가 되면 우리는 이제 저희가 부족한 물량이 이제 나오잖아요. 그럼 그거 이상으로 우리가 2040년에는 거의 한 15만 톤 정도 이제 물이 부족하니까 거기에 대한 물 부족에 대한 명확한 대안을 제시해 주면 그 이후에 우리는 협의에 응하겠다라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지금 평택고 수질이 한 몇 등급 정도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알기로는 뭐 거의 4등급 정도 그렇죠.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좀 이 사진이 어떤 사진 같아요? 예, 뭐 녹조가 심한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한 번에 알아보시네. 네. 국장님. 갔다 왔습니다. 예. 아 그러십니까? 네네. 이거 진짜 너무 심각한 상황이에요. 네, 제가 맞습니다. 민원을 받고 좀 현장에 갔더니 그 평택고 관광단지인데도 불구하고 거기 놀러 오신 분들이 이게 무슨 관광단지냐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외부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너무 심각하다. 예? 지금 상태가 이런 상황인데 물론 수질도 지금 상당히 좋지를 않죠. 그런 상황에서 이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한 대응은 시에서 좀 준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계 부서 뭐 생태청과도 또 해당될 수도 있고요. 환경과도 해당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협의를 좀 잘 하셔서 좀 문제가 앞으로 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응을 해주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예, 철저하게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예, 하수과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행감 때도 좀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 제기를 좀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지금 업무 보고 내용에도 있기 때문에 다시 좀 제가 좀
상기를 시키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문제 제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 12쪽에 보면 통북 공공 하수 처리 시설 현대화 민간 투자 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네. 통북 공공 하수 처리 시설 민자 투자 사업이 이게 언제 시행이 된 겁니까? 최초에 그 통복, 현덕, 그다음에 장당 이렇게 같이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시작은 저희가 알기로는 2000년도에 시작을 해서요. 기존에 이제 시설이 일부 있었습니다. 통복도 그렇고요. 현덕은 이제 새로 한 거고요. 아니, 제가 말하는 예. 거는 그 민간에서 투자한 그 기존에 있던 거 말고 투자한 거에 부분에 대한 사업에 대한 거를 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도에 시행을 해서 2006년도서부터 저희가 위탁을 줬습니다. 예, 20년간 20년에서 네. 2026년까지죠, 그렇죠? 네. 제가 진짜 궁금한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그 저기 통북 공공 하수 처리 시설도 있지만 통북 위생 처리장도 있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위생 처리장도 같이 민간에서 투자를 한 거죠. 그렇죠. 예. 네, 같이 한 거죠. 예. 그런데 민간 그 위생 처리장은 생태청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 이 공공 하수 처리 시설은 지금 하수과에서 네, 관리를 맞습니다.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민간인이 투자한 거는 영역이 지금 한 군데인데 그게 지금 두 파트로 나눠져서 위생 처리장은 생태청과에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 공공 하수 처리 시설은 하수과에서 하는 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위탁을 지금 2006년서부터 주고 있죠. 네. 그 총 사업비가 민간에서 투자한 게 얼마 정도 들어간 겁니까? 전체. 그러니까 위상 처리장이랑 같이 그 공공하수 처리장이랑 민간에서 전체 투자한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건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금액이 자료를 좀 저한테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이제 그 통북 위생처리장 위탁 내역을 보니까 위탁비라든가 이런 거에서 거의 뭐 8억 이상을 매년 주고 있어요. 8억 한 4천 이상을 20년간을 준다는 거죠. 그러면 그 비용만 놓고 보더라도 대략 뭐 한 160억 정도 그렇죠? 네. 간다는 거고 20년이면 그런데 지금 그 저희 통북 공공 하수 처리 시설에서 주는 위탁 비용은 얼마입니까? 1년에 대략 저희가 운영비 포함해서 전체 운영비는 이제 1년에 한 70억에서 80억 정도 됩니다. 1년에요? 네. 그러면 그 업체가 지금 가져가는 비용이 20년이면 1,400억 정도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거기다가 그 통북 위생처리장 또 위탁비까지 포함 160억 정도면 상당한 금액을 좀 가져가요. 네, 저희가 이제 건설 보조금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운영이 따로 있습니다. 이제 BTO 사업이다 보니까 운영을 해서 이제 빼나가는 건데 지금 이제 저희가 1년에 70억, 80억 정도 되는 거는 통복만 따로 구분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통복, 현덕, 장당이 합쳐져 있는 거라 합쳐서 예. 저기 70억 정도라는 네, 겁니까? 네, 그럼 그거를- 통복만 치면 얼마 정도? 그거는 이제 계산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아까 제가 쉬는 시간에 좀 얘기했던 예, 예. 부분은 저한테 좀 예, 이렇게 자료로 해주시고요. 예, 제출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이 시설을 현대화 지금 하겠다고 해서 다시 민간 투자 사업으로 현대화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리모델링하는 수준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 짓겠다는 겁니까 이게? 새로 이전해서 짓는 이전 겁니다. 신축 개념입니다. 그러면 2026년까지는 위탁을 주고 네. 2026년부터 그럼 새로 짓는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 전에 아닙니다. 저희가 2026년까지는 이 처리장을 건설을 완료하려고 하는 겁니다. 2026년까지 네. 올 12월 알겠습니다. 달에 이제 착공을 해서 제가 조금 더 진행하고 싶은데 업무 보고 시간이라 좀 여기서 방송에서는 좀 부적절한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자료 요청한 것만 좀 주시기 네, 알겠습니다.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그 페이지 16쪽에 보면
고덕 통합 공공 하수 처리시설 인수인계.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었죠, 그렇죠? 네네. 물론 시의 책임은 아니겠죠. 시에서 인수인계를 받아야 되고 LH에서 있을 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감사원 감사 받고 있는 거죠. 네. 제가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 고도 공공 하수 처리 시설이 쉽게 말하면 하수가 유입을 오면 유입 매눌로 들어가게 되고 유입 매눌에서 수문을 통해서 뭐 조목 스크린이나 뭐 유분 제거기, 세목 스크린, 뭐 미세목 스크린 이런 거를 통해서 드럼 스크린으로 가죠, 그렇죠? 네. 그럼 드럼 스크린으로 가면 그 다음 단계가 뭐 그 쉽게 말하면 생물 반응조인데 협기조, 무산소조, 뭐 호환조, 호기조, 뭐 탈기조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 생물 반응조. 쉽게 말하면 그 약품 처리를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 맞습니다. 과정을 거쳐서 8개의 분리막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배출이 되죠. 네네. 근데 그 당시 문제가 됐던 게 그 유입 매눌 쪽에서 수문이 틈이 벌어져서 예를 들어서 그 물이 나가지 말아야 될 때 이제 그게 나갔던 부분에서 문제가 하나가 생겼던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조목 스크린이나 뭐 세목 스크린 같은 거를 통해서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드럼 스크린인데 이 드럼 스크린이 1mm 크기의 초미세 협작물을 제거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뭐 조금 큰 협작물들을 맞습니다. 예. 거기서 거쳐서 거기서 이제 차단을 시키고 그러고 나서 나간 물들을 생물 반응조를 통해서 그 약품 처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분리막 8개를 통하는데 이게 분리막 조가 보니까 0.04 마이크로미터 공국이에요. 그러니까 미세 구멍이죠. 엄청나게 미세 구멍. 앞에서 큰 것들을 걸른 것들을 미세 구멍을 통해서 또 협작물들을 거기서 또 걸러서 최종적으로 나가는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유입 부분에서 그 수문이 벌어져서 문제가 됐던 거고 드럼 스크린이 문제가 됐었는데 사실은 이 드럼 스크린이 2단계로 그 2단계를 거쳐서 갔으면 한번 걸러주고 또 다음 가서 큰 협작물을 걸러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구조가 하나로만 거의 지금 돼 있는 구조로 돼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이제 전단에서 예. 세목 스크린, 뭐 미세목 스크린이 있는 거고요. 예. 예. 이제 드럼 드럼 스크린, 스크린. 예, 드럼 스크린이 2개 정도는 이제 예.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면 사실 뒤에 후단에 있는 그 지금 말씀하신 현기조나 이런 데도 퇴적물이 쌓일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막이 손상을 입을 일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 세목이나 미세목에서 못 걸러지는 건 아닌데요. 그 드럼 스크린에서 이게 제 기능을 못 하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저희가 LH나 태형에다 얘기하는 건 그 드럼 스크린 전단에 하나 더 스크린을 더 세워라. 그래야 이게 후단에 영향을 안 미치니까요. 근데 그거를 태형이나 LH에서 바로 조치를 못하고 계속 운영을 하다 보니까 막이 그냥 손상이 입은 거를 지금 세정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100을 해야 되는데 얘가 2를 60밖에 못 하는 겁니다.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10만 톤짜리인데 6만 톤 이상이 들어오면 이 처리를 아예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LH는 현재는 저희하고 공감을 했습니다. 이거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된다.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 보수해서 과연 이게 될 것이냐. 이제 저희는 막이나 드럼 스키는 전체를 교체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LH도 그거에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해서 태형을 지금 설득을 작업을 저희하고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구조상 드럼 스크린을 하나를 더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꼭 드럼 스크린 바로 앞이 아니라도 스크린을 어떻게든 설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현재 드럼 스크린을 드러낼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이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단에 스크린을 하나 어떻게든 설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 공간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 설계하는 분들이나 이런 자문을 받아서 저희가 그렇게 유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현재 한 7만 5천 톤 일당 7만 5천 톤 정도가 지금 아마 유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설계 용량은 10만 800톤 정도고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 10만 800톤 정도가 다 들어왔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도 지금 모르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네, 저희 예측은 10만 800이 다 들어오면 아예 처리를 못할 수도 있다라는. 그렇죠. 그런 네, 상황이죠. 근데 이거를 인수인계했다가 잘못되면 드럼 스크린 가는데 한 10억 정도 됩니까? 네. 전체 만약 갈게 되면 10억. 네. 그다음에 그 분리막조 8개 하면 거의 100억 돈. 네, 네. 그러면 잘못하면 시에서 100억 돈 넘는 철새를 낭비할 수도 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아마 감사가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의혹이 또 제기된 게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여기 뭐 지금 그 법무보고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인수인계는 철저히 해라. 이거는 철저하게 해야 되고 이후에 잘못되면 그 평택시의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철저하게 좀 대비를 하셔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그다음에 그 17쪽에 보면 하수 처리장 슬러지 반출 관련 개선 검토 사항이 있어요. 그것도 제가 그 당시 문제를 제기를 했었는데 지금 BTO 사업 하는 데가 BTO 사업에 의해서 하수 처리 시설로 돼 있는 데가 지금 통북, 장당, 현덕이죠. 네, 맞습니다. 재정이 지금 포승, 팽성, 이화, 청북, 오성, 그렇죠? 네. 처음에는 이 BTO 사업 했던 데들이 슬러지를 반출할 때 그 세해까지 합쳐서 그렇지만 톤당 69,855원이었었어요. 그렇죠? 네. 맨 처음에. 네. 그리고 이제 재정으로 했을 때가 14만 1,889원이었었고요. 그렇죠? 네. 그랬는데 지금 이제 그 고덕 하수 이제 저 에코센터가 들어오면서 그 자원순환과에서 협약서를 쓰면서 그쪽으로 지금 이제 다른 데로 나가던 슬러지들이 그쪽으로 들어가게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BTO 사업에서 69,855원 톤당 처리하던 거를 지금 에코센터 처리 통합단가가 현재 135,667원인데 이 돈을 내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일반 회계에서 그 네. 차액만큼 그 보존을 부족분만큼 예, 예. 그렇죠? 부족분만큼 65,812원을 자연순환가로부터 일반 회계에서 받아서 지금 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요 자체만 놓고 보면 결국은 요 금액만큼 혈세 낭비라고 볼 수 있어요. 요 자체만 놓고 보면 순수하게 그렇죠? 예, 그러나 협약서에 의해서 뭐 통합단가로 주게 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이게 문제는 지금 이 하수 슬러지 그 에코센터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일일 그 보통 톤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일단은 저희가 이제 그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자원순환과하고 협의를 마쳤고요. 예. 그래서 에코에서 처리할 수 있는 물량 외에는 이제 외부로 반출하는 걸로 일단은 그 합의가 협의를 됐습니까? 끝냈습니다. 끝냈고요. 결정 난 겁니까? 네, 결정 났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자원순환과는 당초 협약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에코센터의 소각 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면 다시 이제 그 물량만큼은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이제 그 단서 조건을 달았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에코센터에서
그 처리 용량만큼 다 처리를 못하는 걸로 이제 그 양을 뭐 정확히 얼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데요. 그게 이제 운영하는 그 뭐 고장 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뭐 100톤이다 뭐 이렇게 확정을 할 수는 없고요. 예, 그래서 하루 전날 걔네들이 처리할 수 있는 양만큼만 반출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외부로 나가는 걸로 지금 협의가 끝났습니다. 일일 한 170톤 정도 처리합니까? 저기에서 에코에서? 못합니다. 아니 본래 이제 받기로 했던 양들이 그 정도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에코센터 그 용량이 150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뭐 점검도 해야 되고 예를 들어 고장 나고 그러다 보면 처리 못하는 날들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슬러지가 남을 수밖에 없고요. 그 남는 양들을 보니까 지금 2020년도에 871톤 정도가 1년에 남았어요. 이게 12개월로 나누면 약 한 달에 72.5톤 정도가 적체가 됐다는 거죠. 네네. 그 다음에 2021년도가 1365톤 정도가 적체가 됐었는데 이거를 월로 나누면 113.75톤 적체가 됐고 2022년도가 160.83% 저기 그 일일로 월로 치면 적체가 됐어요. 연으로 치면 1930톤 정도가 적체가 됐고요. 2023년 내가 자료 받은 거 보면 지금 5월 달까지 한 것만 놓고 봤을 때 740톤 정도가 적체가 됐고 그래서 한 달 기준으로 따지면 148톤 정도가 적체가 돼서 이 적체된 것들은 다 박스에다가 담아 놓다 보니까 나갈 때까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냄새가 주변에 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남은 부분만큼은 바깥으로 나가는 게 맞는 거고요. 그럼 만약에 확정이 됐다면 잘 된 겁니다. 나갈 때는 또 비용이 통합단가보다는 싸게 나갈 수가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건 뭐 그 확정이 됐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은 치지는 않겠습니다만 앞으로 좀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강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페이지 9페이지에 보면 수도시설 현대화 사업이 있습니다. 유술 제고를 통한 수도시설 최적 운영과 노후 관로 개선하여 상수도 경영을 효과화한다고 이렇게 도모한다고 했습니다. 유수율을 보니까 2022년도에는 유수율이 그 89.9%로 했는데 올해 5월까지 그러니까 90.6% 한 0.7% 증가가 돼서 이게 누수 현상이 좀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한 거죠. 전체적으로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 우리가 유수율이 그전이 93.5, 95%까지達成는데 이게 조금 침대돼서 이제 감소됐던 상황인데 이제 점차 또 유수율이 증가되는 거에 대해서는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지금 저는 잠깐만 요즘 그 하수구가 이제 저기 우리 상하수도 그 관이 터져가지고 여러 가지 공사가 지금 진행이 곳곳에서 많이 집단적으로 발생하고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문제점 좀 제가 얘기 좀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노후관 시설 때문에 저희가 수도요금이 7, 8년 동안 상향 조정을 못했기 때문에 요금 부과해서 예산이 좀 부족해서 노후관 수리를 못한다라는 이런 게 있어서 저희가 이제 상향 조정해서 수도요금도 지금 현재 톤당 690원인가요? 네네. 690원으로 이제 조정을 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발생률이 생기는데 저는 그 중앙 지하차도에서 나오다 보면 부영 아파트 입구에 보면 일본 국도 S521 그 주유소 앞에 지난 3월 16일 날도 이게 터져서 공사를 이충지구라고 그러죠. 거기가 뭐 조인트가 이제 이탈이 돼가지고 그 뭐라 그러나 600mm 그 구경이라 그러나 그 관을 이제 이렇게 해서 다시 정비가 됐다고 했는데 지난 6월 27일 날 또 이게 또 그 부위가 또 터졌어요. 지난번에도 전화를 제가 이제
아마 국장님한테도 소장님한테도 드렸을 거예요. 근데 왜 여기 터진 자리에 또 이게 계속 저기 뭐야 수도관 이틀에서 또 이게 수돗물이 이렇게 넘치고 터지도록 이런 현상이 자꾸만 일어나는지에 대한 이런 거 완벽한 어떤 조치 같은 거 할 수 없나요? 제가 먼저 좀 전체적인 걸 말씀드리고요. 세부적인 건 저희 이제 과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간은 저희가 이제 3개 시군이 통합한 이후에 1996년서부터 7, 8년도 그 사이에 이제 매설된 관이거든요. 예. 매설된 관이고 이제 거의 이제 30년이 다 되는 관이기 때문에 예. 노후화가 많이 돼 있고 예. 그럼 이제 그 부분적으로 일부 구간은 저희가 이제 계속 개량을 했고 네. 한 1.8km 구간이 개량이 안 된 부분이 지금 계속 누수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한 60억 정도 사업비를 투입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개량 사업을 시도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요. 이게 저희가 이제 현대화 시설로 해서 그 땅속의 그 관들을 우리가 파보지 않아도 스마트 관리법에서 어디가 노화됐는지 어디가 부식이 됐는지를 다 알아볼 수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아직도 그 저기 기술이 좀 미흡한 것 같아요. 지금 집단적으로 계속 여기저기 지역별로 많이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죠. 저기 수돗물 관이 파괴가 되는 일이 이거 어떻게 현대화 사업을 더 중점적으로 해서 이런 걸 미리 사전에 예방할 수는 없나요?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지금 관이 누수되는 부분이 관 자체에서 터지는 게 아니고 예. 관과 관을 이렇게 이제 연결하다 보면 이제 뭐 조인트가, 너트나 이렇게 예, 해서 예. 조이는데 그 부분이 이제 지속적인 뭐 수압이나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늘어나고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누수가 거기서 발생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제 그쪽 구간 같은 경우는 1.8km 구간이 지금 이제 노후 예. 구간이 있기 때문에 예, 예. 내년도에 이제 저희가 사업비를 확보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개량을 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언제까지나 이렇게 터지면 또 저 땅 또 이렇게 파서 또 이게 시민들의 어떤 불편사항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리고 거기는 이제 일본 국도다 보니까 교통체증도 강화되고 물이 첨벙거려서 뭐 차량 통행에도 여러 가지 지장이 있고 그 지역에 영업하시는 분들은 단수 조치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영업 손상도 좀 있고 이런데 이런 걸 실질적으로 이렇게 좀 개선해서 해야 될 것 같다는데 이렇게 우리 평택시 그 상하수도에서는 이런 거를 이렇게 찾지를 못하고 이렇게 계속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하냐는 집단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했죠. 수도요금 그 현실화를 못해서 우리가 한 근 7, 8년 동안 수도요금 올리지 못하고 관교체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요금도 저기 그 비축된 금액도 없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터져야만이 고치는 이런 그 현상이 발생을 한다. 이제 차후에 수도요금 현실화되고 그 상하수도요금 비축이 된다고 하면 이런 것도 조속한 시일 내에 빠르게 터지기 이전에 이런 거를 이제 개선 노후관 저기 교체하는 개선 사업도 진행이 될 거라는 이런 그 궁색한 답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게 궁색한 답변이 안 되고 현실적으로 그 현대화 시스템으로 해서 노후관 그 터지기 직전에 좀 관찰을 하셔가지고 교체 작업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려본 거예요. 예, 하여튼 내년도에 충분히 사업비를 확보해가지고요. 예. 저 개량 사업을 조속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예, 좀 그렇게 좀 해주시고 지금 몇 페이지냐면 14페이지 고덕 이화 공공하수 처리 시설 총인 시설 설치 사업 이렇게 해서 공공하수 처리 시설 내에 총인 시설 일식이 그 고덕에는 10만 8천 톤이고 이화에는 2,200톤 뭐 이렇게 해서 총 사업비가 595억 8,900만 원이 이렇게 계상이 됐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고덕 공공하수 처리 시설, 제가 삼성전자에 있는 그린동을 한번 한 달 전에 저희들이 이제 의원들이 다 같이 요거를 답사한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삼성전자에서 나오는 어떤 모든 하수 처리는 거기 자체에서 처리가 되고 거기서 하수 슬러지 조금 발생하는 거는 고덕 거기 이화 공공 처리장인가요? 그쪽으로 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그거 맞나요? 그거 저희들이 잘 몰라서 좀 여쭤볼게요. 그 하숙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슬러지가 처리장으로 들어올 수는 없고요. 예, 뭐가 그쪽으로 좀
그쪽으로 이제 그- 거기서 하고 난 나머지의 어떤 슬러지를 그쪽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쪽으로 보낸다고 이제 이 얘기를 저희들이 분명히 이제 구독 들었거든요. 산단에서 예, 산단에서 이제 생긴- 발생하는 거는 예. 그 산단 내에 폐수 처리장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 있더라고요. 예, 있는데 이게 그러면 그린동에서 처리되는 게 산단 그 폐수 처리장으로 간다 소리인가요? 저희는 그 평택시에서 운영하는 그 일부가 간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그 공장 내에서 나오는 거는 폐수 예. 처리장으로 전체 다 가는 거고요. 예. 일부 이제 생활하수 쓰는 것만 저희 처리장으로 들어오는 거지. 생활하수만 예, 슬러지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들어갈 예, 수가 예. 없어요. 이게 그 삼성전자 오기까지 우리 평택시에서 기반 시설을 할 때 그 삼성전자의 단독 하수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우리 평택시에서 기반 시설을 해달라고 해서 해드렸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그러면 여기서 자체 다 해소되는 게 아니라 일부 폐수 처리 같은 거는 우리 평택시의 하수 처리장으로 이렇게 흐른다는 거죠. 이제 폐수는 그 산단 내에 있는 폐수 처리장에서 다 처리하고요. 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그리 다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일부 생활하수만 네. 저희 이제 구독 처리장으로 일부 조금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고덕 산단에서 내는 삼성전자 이쪽에서 내는 우리 평택시에다 내는 이 사용료 같은 연간 얼마 정도나 지금 현재 그 좀 입금이 되고 있나요? 하수도 사용료 얘기하시는 그 건가요? 폐수 처리가 그쪽으로 간다면 처리료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삼성전자에서. 아, 생활 폐수. 그거는 폐수 처리장은 예. 저 생태하천과에서 관리하는 거라. 예, 잘 몰라요. 예, 예. 그거 좀 생태하천과하고 연결을 해서 그래도 삼성전자에서 거기에 우리 평택시에서 내는 세금이 얼마인지는 저희들이 좀 알고 싶거든요. 그것 좀 알아서 좀 전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17페이지 하수 처리장 슬러지 반출 관련 개선 방안 검토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 이제 평택시 관내 하수 처리장 9개소에서 발생한 하수 슬러지가 일 생산량이 한 160톤 정도 된다고 했는데 이 협약에 따라서 하수 슬러지는 전량 에코센터에 이게 소각으로 반출 처리해야 된다고 됐는데 맞는 거죠? 네, 네. 네. 그러면 에코센터에서 어떤 이상 그 현상이 발생해 시설 점검이나 미세먼지 뭐 저감 조치 등 이상이 발생했을 때는 이걸 처리가 원활하지 못할 때 그 하수 처리 운송사의 폐기 처분을 임시로 이거를 보관한다고 보관 후 반출한다고 했는데 이거 보관을 어떻게 하나요? 여기 악취나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이제 그 발생할 텐데 이런 걸 어떻게 임시로 보관해서 나중에 그 에코센터로 이렇게 반출하게 될 수 있는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 거죠? 저희가 이제 그 운반 차량 논놀 박스에 예, 거기에 이제 일단은 보관을 하고요. 예, 그거를 이제 그 에코센터에서 처리할 수 있다고 할 때 이제 반출을 하는 거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이제 문제점들이 있어서 예. 자원순환과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서 적정 처리할 수 있는 양만 받고 나머지는 일단 저희가 그 악취 민원 이런 것들도 해소를 해야 되니까요. 이제 반출을 하는 걸로 지금 협의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차질 없이 그 원래 그 지역이 원래 악취 그 민원 때문에 시달리던 곳인데 그나마 현대 시스템으로 해서 에코센터라는 그 센터를 설립해서 그래도 그 우리 그 발생한 음식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쓰레기 반출되는 이 양을 이쪽에서 이제 처리해서 다행히 위생적으로 우리 평택시가 쾌적한 도시 형성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게 갑자기 여기 우리가 이제 몰랐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개선 방안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했을 때 조속하고 신속한 조치가 좀 필요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본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좀 제가 이제 빠뜨렸는데 그 상수원 보호구역 현안 대행제 대책이 있어요. 이게 7페이지에 보면 용인시가 이제 국가산업단지 추진 발표 국토부에서 지난 3월달에 했죠. 그래서 여기 한간에서 상수원 보호구역 관련된 여러 가지 현황들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게 남사 지금 여기 우리 진이천 유원지 쪽 상수원 보호구역도 연관이 되겠지만 저쪽에는 이제 그 안성천에서 흘러오는 유천지구 여기도 이제 여러 가지 상수원 보호구역이 해제가 되게 되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시민들의 그 불안한 이런 불안 심리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개요에 보니까 용수 용량이 증가로 평택시 용수 공급 차질이 앞으로 만약에 이거를 상수원 보호구역을 현안대로 이게 처리가 안 된다면 약 1일에 1,300톤 정도의 그 공급 차질이 생긴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 같은 거는 있으신가요? 이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예. 대로 저희가 이제 여기 저기 송탄 정수장 같은 경우 이제 예. 하루에 이제 15,000톤 정도를 취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해서 하루에 15,000원 정도 취수하는 그 물량만큼 저희가 이제 그 더 이제 대체 물량 받으면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이제 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저희 여기 이제 평택호 수질 개선이 이제 우선이 돼야 되는 문제고 네. 거기에 대한 대안이 나온 다음에 이제 그 부족한 물량에 대한 그 대체 저기 물량 확보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뭐 국토부나 쪽에서 뭐 축소나 해제에 대해서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이제 요청 온 사항이 없기 사항은 때문에 없죠? 네네 저희가 뭐 어떻게 지금 이제 나름대로 준비는 하고 있지만 이제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요청이 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제 조건이 어느 정도 이제 수용이 되고 그 이후에 저희가 이제 검토해서 논의할 사항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안성천 그 저기 유천 정수장 같은 경우는 저희는 뭐 거기에 대한 뭐 축소나 해제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한 바는 거기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일부 환경단체라든가 시민단체에서는 상수원 보호구역 혹시라도 이제 국토부 개발이다 보니까 이게 뭐 지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또 혹시라도 상수원 보호구역이 해제가 될까 이제 우려가 돼서 이제 기자회견도 하고 또 한간 시민들은 반대하는 시민도 있지만 또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는 또 해제하기를 원하는 시민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찬반이 이렇게 엇갈리는 이 시기에 있는데 저희들은 그래도 우리가 그 평택 시민이 맑은 깨끗한 물을 저기 마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상수원 보호 구역이 이제 유지되기를 원하는 추세라고 저희들은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여기에 송탄 그 유천 상수원 보호 구역 폐쇄 여론 가속화와 또 그 송탄 정수장 폐쇄 추진 불가피 뭐 이런 그 여론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지금 어떻게 시급하게 할 수는 없지만 국가 발표에 따라 해야 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우리 환경보호단체라든가 시민단체에서는 이걸 유지하기를 원하는 그 바로 우리들은 알고 있거든요. 이제 이래서 여러 가지 또 저희들이 그 물 부족도 이제 그 산단이 많이 분포되면서 물 부족도 현상도 일어나지 않겠어요. 이제 그래서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는데 이걸 우리들이 그 시민들은 이거를 그 지속적으로 유지되기를 원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상하수도에서 대응 방안이라든가 이런 걸 신속하게 하고 어떤 그 변화라든가 그 변경 요건이 있으면 저희들한테도 빠른 속도로 저희들한테 좀 이렇게 업무 보고를 해주시면 저희도 큰 시민들과의 대화에서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일단 중앙에서 뭐 공식적인 저기 제안이나 뭐 문서가 내려오면 이제 의회하고 신속히 협의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그리고 지금 용수 배분량이 우리가 이제 2023년도 이렇게 보면 44만 4천 톤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용수 부족이라든 공업 용수라든 물 부족 현상이 이제 일어나서 불가피하게 우리가 해수 담소화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런 그 이제 이게 자꾸만 시급하게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지금 상하수도에서는 그 지금 요거 지금 업무 여기에 추진 방향을 보니까 가정용이 2025년 기준에서 1,100원 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하수도 요금 840원에다 물 이용 부담금 170원 하면 1,110원 정도가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담수화 실시했을 경우는 단가가 703원으로 좀 요금이 저렴해진다고 하는데 이거 타당성이 있는 이야기시죠? 예, 저희 제 수도과장이 좀 요건 세부적으로 예. 답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예. 지금 2025년 기준으로 수요금이 올라가는 추세를 네. 봐가지고 단가를 작성한 게 840원 플러스 무료무당 170원이고요. 예. 저희가 해수 담수화 703원 잡은 거는 국비 지원 70%가 되고요. 나머지 30%는 원인자 부담금 사업이 집행이 돼서
저희 실질적으로 평택시에서 자체적으로 투자하는 돈은 하나도 없는 상태로 봤을 때 703원입니다. 근데 요거는 조금씩 변동될 수는 있지만은 이 25년도 840원 단가를 초과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게 또 혹시라도 물 부족 현상이라서 무한정으로 뭐 1,000원대 이상으로 이게 이제 수도 요금이 올라간다고 하면 우리 시민들은 굉장히 별로 금액으로는 매돈 뭐 몇십 원이라고 치더라도 시민들한테 큰 부담이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대체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 해수 담수화 개발비를 살펴보니까 여기에 표식되어 있는데 뭐 10만 톤당 뭐 톤당 350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루 해수 담수화 뭐 15,000톤 한다면 525억 원 정도 이렇게 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만약에 한다면 하루에 뭐 1,000톤 이상을 생산해야 된다고 했는데,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는 총 한 45만 톤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S사 쪽에서 요청하는 양이 한 30만 톤 정도 되는데 고양하고 우리가 물 부족한 거 11만 톤 플러스 좀 여유량 15만 톤에서 45만 톤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 거고요. 총 사업비는 한 8천억 정도를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어차피 그 원인자가 다 부담해야 될 상황이라 그 부분은 여기 지금 원인자로 이렇게 보니까 이게 국가 원인자 부담이 이제 국가와 이제 만약에 이제 용인, 우리가 이제 거기에서 용인에서 그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용인하고 국가가 부담한다고 돼 있는데 맞아요? 지금 뭐냐면은 15,000톤 유천하고 송탄정수장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15,000톤, 15,000톤 3만 톤이지 예, 않습니까? 3만 톤. 3만 톤에 대한 거를 추가로 우리가 45만 톤 플러스 3만 톤 추가로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예. 48만 톤을 담수화 시설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비용을 부담이 용인하고 안성이 되니까 그 비용은 그 시군에서 납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군요. 하여튼 뭐 그 우리가 노후된 관 뭐 시급한 그 어떤 먼저 선도적으로 개선해야 되고 교체할 수 있는 점도 좀 살펴봐 주시고, 우리가 수돗물 물 부족 현상이 일어나기 전에 이런 담수화 그 시설 같은 걸 설치를 하려면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평택 시민이 맑은 물과 깨끗한 어떤 그 물을 마시면서 우리 시민의 건강도 유지할 수 있는 곳이 상하수도 사업소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일들이 잘 편안하게 진행이 되고 평택 시민이 편안하고 맑은 물을 마실 수 있는 그 책임이 있는 상하수도에 그 책임성이 있는 근무라든가 그 어떤 선제적인 그 대응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적극 대응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김영주 의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좀 상수원 보호구역 현안 요구에 대해서 좀 제가 좀 보충 질의를 좀 잠깐 드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좀 의구심이 좀 생겨서요. 지금 이 사업이 부족분 아까 45만 톤, 뭐 30만 톤은 뭐 S사에서 요청한 거고, 뭐 15만 톤은 이제 일반 뭐 생활 용수로 뭐 쓰려고 아마 이 정도 45만 톤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지금 단계가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죠? 뒤에 보면은 저기 뭐야 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까지 돼 있고, 이 해수 관련돼서 이 해수질 검사까지 이런 게 다 용역에 담겨져 있나요? 아니면은 지금 소규모 플랜트를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포승 평택 항만 쪽에다가 설치를 하고 있고요. 거기 아마 이번 달 다음 달 중순까지는 다 완료가 될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최초 취수하는 양이 8월 말 정도 아마 최초 취수량이 나올 거고요. 그 최초 취수한 양을 가지고 우리 일반적인 수질 검사를 할 거고요. 또 하나는 S사에서 필요한 수질 검사를 다시 또 병행해서 같이 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사전에 저희가 그거를 떠서 연구실에서 한번 그 수질을 한번 측정한 결과에 의하면은 OK는 떨어졌던 상태입니다. 해수 담수 취수 시설 지역부터 해서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세교 가압장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저기가 관로가. 근데 제가 이제 이 의구심을 갖는 게, 그게 그 위치가 지금 포승공단 그쪽하고 남양만 있는 쪽 그 사이잖아요. 거기에 또 여러 가지 뭐 위험 시설, 가스 시설을 비롯한 발전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 제가 이제 얘기를 드리는 거는 이 기본적으로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나름대로 보호구역 안에서 취수장이 있다가 결론은 지금 지역이 저희가 동해도 아니고 서해고, 그리고 저희 지금 뭐 이
안성천부터 내려오는 이 현재 평택고라고 불리우는 거기에 있는 수질이 워낙 안 좋잖아요. 거기도 안 좋고 남양호도 안 좋을 거고 이 바닷물 자체가 과연 이게 취수로서 담수화 시켜가지고 이거를 과연 이 시민들이 음용수로 사용을 할까? 제가 이제 그런 의구심이 들어가지고 이게 위원장님 이게 저희가 이제 바닷물을 직접 끌어들여 가지고 담수화를 하는 게 아니고요. 예, 이제 평택 화력 발전소라고 있잖아요. 예. 거기에서 이제 온배수가 나오거든요. 저기 한 300만 톤 정도 일 나오는데 그 온배수를 이용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담수화를 하는 겁니다. 온배수는 그러면 그 어디에서 바닷물 취수를 해 오는 건데 그 바로 네. 앞에서 취수하는 건 아니고요. 취수 관로가 한참 그 바다 쪽으로 한참 나가서 취수해 온 물입니다. 그러니까 그 연근에서 끌어들이는 물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런 단계로 해서 세교 가압장으로 들어오면 그 15만 톤에 대한 사용하는 주민들이 과연 그거를 용인할 것인가? 그게 좀 예, 위원장님 저도 사실은 수도권에서 염려하는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그 말씀하셨듯이 그거에 대한 홍보 대책도 별도로 수립을 또 해야 되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 물량을 전체를 공용수로 전환하고 현재 쓰고 있는 물량의 공용수를 생활용수로 다시 전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10만 5천 톤, 15만 톤에 대한 정수장을 다시 건설하는 방법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안을 여러 가지 안을 놓고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8월 말에 일단 최초 취수한 양의 수질이 오케이가 되느냐가 가장 일단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일단 먼저 해 봐야 된다고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한 가지만 이거 말고 이제 다른 거고 13페이지 보시면 13페이지 보시면은 그 지금 보시면 신대 14, 15통 단계별 집행계획 그 나와 있잖아요. 전에 제가 한번 그 하숙과장님한테도 얘기를 드린 것 같은데 거기가 지금 이 소방도로가 지금 끊겨 있어요. 거기 저기 보시게 되면은 저 신대동 436-2번지고 1원. 거기 네네, 저 386도에서의 예, 초입의 얘기 그거 좀 말씀하시는. 어떻게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저희가 이제 그거는 그 거기 토지주하고 좀 협의가 돼야 되거든요. 그 결정하는 건 별 문제가 안 됩니다. 저희가 이제 그리고 이 사업을 저희가 이제 외곽도로 먼저 1단계로 시작을 할 거고요. 그 내부 도로는 지역 주민들하고 계속 합의를 좀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그 실제적으로 건물을 철거하고 막 이러다 보면 또 반대하시는 분도 막 생기고 이래서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저기 필요에 따라서 결정을 그런 추가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민분들하고 뭐 당연히 이제 반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도로가 소방도로가 가다가 일부 그 반대 때문에 일부가 끊겨가지고 개설이 안 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잘 협의해서 진행해 네, 주시기 알겠습니다.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은하 의원님 질의해 네, 주시기 이윤화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금년부터 지금 상하수료를 인상해서 고지하고 있죠, 징수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원래 그 뭐 2022년도 기준으로 해서 1년 그 상하수도료 징수액이 총액이 얼마입니까? 공업용수 포함해서? 데이터가 나와 있을 텐데. 547. 예? 540. 아니, 넘죠. 공업용수만 먼저 말씀드리면 네. 한 170억쯤 됩니다. 1년. 170억이고 생활용수는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네. 그 상수 같은 경우 이제 사용료 수입을 저희가 이제 저기 본예산 대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전체적으로 889억 원 정도 계산한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 하수도 2022년도 23년도에 아니 2022년도에 실제 징수액이 얼마냐는 말씀이에요. 실질 증세요. 예. 지금 자료를 갖고 있잖아요. 실질 증세군에 좀 말씀드려 자료를 그럼 보고는 2023년도에 예상 징수액이 880억이라는 말씀이신 네, 거잖아요. 889억 정도고 889억. 하수도가 427억 정도 이렇게 좀 세입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상률은 전년도 대비해서 몇 프로를 올린 거죠? 전체적으로 한 12% 정도 예. 12%? 예, 640원에서 690원으로 이제 인상한 거고요. 12%면 880억이면 뭐 간단히 이야기해서 한 1년에 추가로 징수되는 금액이 한 상수도만 하면 한 80억에서 예, 100억 90억 정도. 정도, 예. 예, 80억에서 100억 정도. 그걸 여쭤보는 거고요. 네. 그렇다면 향후에 그 인상 계획이 지금 몇 개년 계획으로 3개년 세웠었죠? 계획으로 되어 3개년. 있습니다. 예, 올해가 1년 차고요. 또 그렇게 한 12%뭐 한 10%에서 10% 씩 이렇게, 예. 정도씩 네. 인상을 계속 시킬 예정이신가요? 네. 지금 1년차 시행을 하고 있으면서 일반 시민분들의 뭐 인상안에 대한 불만을 또 이야기하시는 혹시 민원이 접수된 게 있습니까? 제가 보고 받기로는 뭐 민원 인상에 대해서 쪽 민원 들어온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까? 네. 그럼 뭐 그 나름 상하수도 사용료가 저렴하다는 것을 좀 증명하는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당연히 이제 세수가 부족하니까 이제 인상을 하는 거고 그렇죠. 거기에 따르는 징수안도 잘 계획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딱 뭐 3년만 하고 말 것도 아니고 그렇죠. 추후에 물 부족 사태에 따르는 그 절수에 대한 그 상황을 고려한다라면 지속적인 인상안 제가 뭐 시민분들한테 욕 먹을지 모르는 일이지만 지속적인 인상안도 그건 고려해 봐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뭐 행감 때나 이럴 때 말씀을 드리지만 앞으로 물 부족 사태에 대한 예견을 충분히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절수에 대한 그 어떤 홍보안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라고 누차지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뭐 평택시에서 특별히 뭐 홍보를 하거나 하는 게 없어서 조금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저번에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저희 이제 상하수도소 홈페이지에 이제 일부 이제 게시한 부분이 있고요. 예. 그리고 저희가 이제 내년도에 저기 예산 저기 해가지고 이제 저번에 우리 김선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평택의 물하고 그다음에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제 물절약 관련된 부분 전체적인 거를 뭐 이제 홍보 저기 그걸 만들어 가지고 지금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력 같은 상황은 이제 이 전기료가 굉장히 비싸다 보니까 절전에 대해서 굳이 이야기를 안 해도 시민분들께서 철저하게 절전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전기료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눈높이보다 훨씬 높다는 이야기고 지금 아까 계속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나누고 있는 도중이지만 시민분들의 눈높이가 물 가격만큼은 상수도 가격만큼은 우리의 눈높이보다 훨씬 낮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절수에 대한 시민분들의 인식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물 부족 사태에 따르는 그런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홍보를 해 주십사 요청을 예, 다시 한번 드리는 겁니다. 네네. 아까 저기 말씀드린 것 중에서 제가 이제 잘못 저기 말씀드린 게 우리가 이제 올해가 690원, 내년도가 750원, 그다음에 2025년도가 840원이고요. 올해가 8%, 내년도가 10%, 2025년도가 12% 이렇게 인상하는 걸로. 한 3년에 한 네, 30%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통복 하수 처리 시설 이게 이제 이전 계획을 2021년도에 세워서 구체적으로 세우기 시작을 해서 별 문제가 없이 이전하는 것 같았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굉장히 그 주민분들의 반발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초기에 저희가 입지 잡으면서 예. 많은 민원이 있었고요. 거기 세대수 실제 거주하고 있는 세대수는 얼마나 됩니까? 세대수가? 저희가 이제 용역을 하면서 파악은 했었는데 지금 숫자를 제가 잘 모르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많습니다. 거기가 많습니까? 이제 연립들이 많이 열리. 들어와 있어요. 이제 기존 이제 거주하시던 분들은 이제 그 원주민 분들은 얼마 안 계시는데요. 그 새로 이제 그 원룸식으로 지어놓은 곳들이 많아서요. 여기 이제 뭐 건의사항 보면은 용도 변경도 일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네, 맞습니다. 이거는 뭐
충분히 도시계획과하고 상의를 하고 계신 거죠. 도시계획하고 주민들의 편에 서서 지금 예, 추진하고 예. 계신 거죠. 소방도로도 뭐 마찬가지인 것 같고 네, 네. 주차장도 마찬가지인 네. 것 같고요. 지금 추진하는 거는 이제 주민들께서 이제 우선 해달라는 거 먼저 지금 하고 있고요. 나머지 도시계획도로나 그런 부분은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이게 있습니다. 주민분들의 뭐 당연한 이야기지만 주민분들께서 이러한 혐오 시설, 소위 얘기하는 혐오 시설이 아무리 현대화되고 뭐 냄새 악취라든지 이런 게 최소화돼서 들어온다라고 하지만 그런 혐오 시설이 들어옴으로 해서 본인들이 뭐 지가 하락, 지가 뭐 상승분이 좀 저하되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충분히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이분들에 대한 예우는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상대적으로 기존에 있던 하수 처리 시설 거기는 이제 폐쇄가 되면서 또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쪽 기존에 있던 곳이 좋아지고 또 한쪽은 또 나빠지는 상황에서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예우는 충분히 해주시고 마찰 없이 잘 이전될 수 있게끔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행정청에서도 어떤 신대 14, 15동 주민들께 이제 항상 감사하게 저기 마음을 갖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 요구 사항이 최대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이은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산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산수 의원입니다. 몇 가지 이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다른 의원님들께서 이미 다 말씀해 주셔가지고요. 뭐 누수 발생이 잦는 일이라던가 이제 뭐 국가산업단지 발표로 인해서 이제 그 상수원 보호구역 문제는 다른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다 질의를 해주시고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건 넘어가고 그 이윤아 의원님께서 이제 절수 관련돼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약간 좀 추가로 해서 보충 질의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좀 용수 부족과의 그 연관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일부 지역에서 이제 지금 현재 그러니까 용수 부족으로 인한 건지 모르겠는데 물이 안 나온다는 민원 혹시 받으셨을 거예요. 알고 계시나요? 저희가 이제 민원 받은 거는 저번에 이제 청북 쪽에 저 서부 쪽에 좀 일부 있어가지고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수계를 전환 일부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했더니 수압도 많이 높아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민원이 어느 정도 이제 해소된 걸로 알고 있고 이쪽 남부 쪽은 뭐 그런 건 없는 것 같고 부부 쪽 일부에도 이제 수압 문제에 관련돼 가지고 민원이 일부 좀 들어온 건 있었습니다. 네,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고덕 쪽에 일부 좀 들어오고요. 고덕 당연리 쪽도 일부 좀 들어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패턴 파악이라든가 여러 가지 파악을 해오게 되면은 아침 8시 사이하고 저녁 그러니까 퇴근 시간대 그때가 많이 안 나오는 부분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찾고는 있습니다. 근데 사실 물에 대한 총량이 부족한 건 아니고요. 고덕 신도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위원장님한테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설계를 할 때 당시에 저희가 수학 기준이 1.5 이상 7.0 이하로 되어 있는데 고덕 같은 경우에가 수압 같은 걸 평균 수압을 계산해 보면은 뭐 한 2 정도 2가 아직 덜 되는 그런 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에 설계할 때라든가 저희 검토할 때 조금 부족했던 부분은 사실 인정합니다. 예, 그 제가 그 고덕 신도시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뭐 먼저 답변해 주셔가지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새로 이제 지어진 그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물이 안 나온다는 이제 민원이 나온다는 거는 말씀하셨듯이 설계 당시에 이제 예측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잘못 예측이 돼서 그렇게 네. 기준은 맞는데 조금 더 그러니까 이윤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건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또 다른 이제 3단계까지 다 완공이 되면은 이제 그런 문제들이 다른 구역에서도 이제 나올 거라고 또 충분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미래를 본다면은 대처 방안을 이제 성급히 좀 마련을 해가지고 이제 그 물을 이용하는 이제 주민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대비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3단계 구간에 대해서 LH가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관련 전체 도면을 저희가 좀 달라고 했고요. 그 전체 도면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우리 의견을 주는 거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의동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제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지금 물이 안 나온다고 그때 민원이 한번 들어왔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때 말씀하셨던 걸로는 그 인근에 있는 이제 그 족백동이라든가 이런 데서 개발한 것 때문에 이제 그쪽에 이제 물이 사용량이 많아서 아마 학교 쪽에 공급이 제대로 원활히 되지 않았을 거다라는 답변을 하신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지금 그 문제 때문에 말씀하셔서 그 당초에는 용의동이 뭐냐면 비전 2배수지에서 가던 구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대로 용의동 초등학교 5층 같은 데는 사실은 펌프를 달아야 되지만은 그전 못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월곡 배수지로 수계 전환을 최근에 했습니다. 그래서 월곡 배수지가 좀 비전 배수지가 높다 보니까 지금은 정상적으로 수압이 가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일정도 이상 다 올라갔다고 좀 보시면 됩니다. 네, 아무튼 뭐 지금 올 한 해 뭐 얼마나 더 또 물이 안 나온다는 이제 뭐 민원이나 들어올지 모르겠는데 예방에도 좀 최선을 다해서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선수 의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손하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원영 의원입니다. 각 의원님들이 이제 뭐 상하수 사업소에 대한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를 많이 하셨고요. 몇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통복 하수 처리장 일일 처리량이 몇 톤 정도 되는 거죠? 지금 현재 7만 5천 톤입니다. 7만 5천 톤? 네. 이하 하수 처리장은요? 이하가 2만 2천입니다. 네? 2만 2천 톤. 2천입니다. 2만 2천? 이게 수질은 몇 등급이죠? 저희는 통보하수 처리장. 예, 수질 그 하천 수질 등급으로 표현을 할 수는 없고요. 네네네. 예. 전에도 한번 의원님이 그 말씀을 주셔서 제가 하천 수질 등급하고 비교를 했는데 이게 이제 그거랑 비교하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이게 저희가 낮은 부분도 있고 하천 수질 등급에서 따지는 게 조금 높은 것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요. 저희 이제 그거를 추측해서 보면 제가 보면 3등급 정도 되는 걸로 보입니다. 등급. 예, 예. 방류 제유 이용수 방류 수질 기준이 이제 그 수질 수소 이온 농도가 5.8에서 8.5 이하,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BOD가 5mg 이하, 부유물질 SS가 2.1 mg 이하, 질소 총질소 T-N 20 이하, 총인 T-P 0.5 이하 이렇게 해서 대장균 1000 이하 이렇게 방류량이 2021년도가 14,727톤, 뭐 월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어요. 지금 현재 2023년도 5월 달이 4천 평균 4,300톤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 내용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생태하천과에서 생태하천과에서 2021년부터 올 2023년까지 총 사업비 100억 원에 대한 국비 660억, 지방비 40억 해서 스마트 그린 도시 조성 사업이라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용 아시나요? 예, 저번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도 그 내용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물 공급량이 뭐 그쪽 지금 생태하천과에서 상하수도 사업소에다 협의원 뭐 공문이 있습니까? 저희는 이제 그 제2용수를 지금 소사벌 지구 내에 사실은 이곡천 옛날 이곡천입니다. 거기에
이제 제2용수로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거를 이제 지금 배달이 저수지 거기서도 일부 이제 거기서 받아서 쓰고 있는 거고요. 지금 생태하천과도 그 물을 결국은 받아서 이제 일부 이용을 하겠다 이런 거지 저희하고 뭐 별도로 그거에 대해서 협의를 하거나 한 건 없습니다. 배달이 저수지를 통해서 그러니까 처리장 하수 처리장에서 함양지로다가 펌핑을 해서 올려서 함양지에서 배달이 저수지로 자연 유화시켜서 배달이 저수지에서 자연 유화시키는 물을 가지고 공급을 한다 그런 내용인가요? 네네. 그러면은 그 배달이 저수지에서 시간당 몇 톤 방류를 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이제 푸른도시 사업소 소관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제 제용수를 그쪽 함양지로 주는 것도 푸른도시 사업소에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쪽으로 물을 주는 거고 서두에 이제 저희 하수과장이 얘기했듯이 저희가 제용수는 원래 그 이국천에 방류를 해가지고 통북천을 내려보내는 그런 용도거든요. 근데 이제 저 배달해수에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푸른도시 사업소에서 이제 제용수 이용을 요청해서 저희가 공급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거는 푸른도시 사업소에서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통북 하수 처리장에서 일일 처리량이 7만 5천 톤인데 이거를 100% 지금 함양지로 올리고 있나요? 통복은 이제 통복천 하천 유지용수로 저희가 이제 재이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7만 5천 톤을 다 하지는 못하고요. 일일 몇 톤 정도나? 저희가 2만 5천 톤 지금 저기 올리고 일일? 있습니다. 예. 2만 5천 톤. 그 협의는 해 주신 건가요? 푸른도시 사업소하고 업무 협약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별개입니까 그럼? 네. 예를 들어 물이 부족하다고 하면은 더 줄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이게 재용 사업을 한 거를 뭐 물량은 늘리려면 들어오는 물도 늘어야 되고요. 또 시설도 또 확장을 해야 되는 거라 저희가 뭐 더 달라고 해서 줄 수 있는 물량이 없습니다. 그러면 뭐 물이 부족 예를 들어서 뭐 물이 생활하수를 지금 그 정화를 시켜서 배달이 저수지로다가 함양지로 펌핑을 해서 배달이 저수지를 경유해서 내려 보내는 건데 물이 뭐 그렇게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는데 일단은 뭐 생태하천과에서 뭐 어떤 뭐 근거를 가지고 뭐 공사를 하겠죠. 내가 별도로 생태하천과에다 또 여쭤보기로 하고. 그 배수지 공원 관리는 지금 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저번에 이제 월국 배수지 그 나무 구사 이후에 저희가 이제 식생 관리를 지금 철저히 하고 있고요. 이제 저번에 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제 내년도부터는 식생 관리 별도 예산을 세워서 그 이제 전문 업체한테 이제 용역을 위탁해서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저번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푸른도시 사업소에 이제 그 위탁 여부를 관리 여부를 물었었는데 불가하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별도 예산을 세워서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좀 해주시기 예,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운 예산 낭비성의 어떤 그런 관리보다는 정확한 관리를 해주셔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가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그 수도관 파열이 없죠? 요즘에도 수도관 파열이 있나요? 요즘도 계속 파열이 파열이 있나요? 있고요. 얼마 전에 비가 왔을 때도 계속 파열은 있었습니다. 저희가 네. 문자 받은 게 없는 것 같은데 파열에 대해. 저희가 단수가 발생하면은 의원님들한테 좀 알려드리고요. 단수 발생을 하지 않으면은 뭐 너무 많은 내용이라 좀 자제를 좀 하고 있습니다. 1년에 저희가 평균적으로 1,300건 정도씩 터지다가 요즘은 계속 줄어들어서 뭐 800건까지 700건대까지 좀 내려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에는 1,400건? 300건까지 예, 제가 저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제 이경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관심을 갖고 이제 저희한테 가서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저도 이제 3년간 누수 현황을 지금 파악하고 원인별로 이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2021년도에는 전체적으로 한 916건 정도가 이제 누수가 있었고요. 2022년도에는 784건, 그다음에 올해 5월 31일까지 289건 정도가 지금 이제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2021년도에 900건, 22년도에 748건, 뭐 보통 평균 뭐 한 650건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게 공사비가 만만치 않죠? 보수 공사비가?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 보수공사비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뭐냐면은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단수 없이 공사를 하게 되면 시간이 길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요. 그거를 포기하고 야간에 공사를 하게 되면 비용은 훨씬 적게 들어갑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지금 수도권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원칙은 단수를 없이 하는 공법을 가장 선호하고 있습니다. 다 시군에서도 이렇게 건수가 많은가요? 수도관 파열 건수가? 지금 저희도 다른 시군 것도 비교를 해봤는데 비슷하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뭐 용인시 같은 경우가 좀 많이 우리보다 조금 더 많고요. 우리보다 좀 덜 있는 시군도 좀 있습니다. 대체로 보면 이제 용인시 같은 경우 배후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0.35건 정도 킬로당 이제 킬로미터당 0.35건 정도가 이제 누수가 발생하고 있고요. 용인시가 0.55건 정도 되고 천안이 0.53 정도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같은 레벨 시군을 비교해 보면 저희가 이렇게 누수가 많다고는 이렇게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관리하고 있다고 나름대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랑하시는 건가요? 잘 관리? 아닙니다. 그 다른 시군에 비해서 통계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900건에 대한 비용 산출이 금액적으로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요거 전체적으로 지금 자료 갖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 분석이 완료되면 의원님들께 자료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욕심 같아서는 연간 10건이 넘으면 안 되는 거로다가 그렇게 관리를 좀 잘 해주셔야 예, 최종로 될것 그렇게 같고. 정해놓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차피 뭐 특별하게 상하수 사업소의 그 해결은 특별히 해결을 가지만은 파열이 좀 덜 돼서 그래도 시민들께서 물가 인상에 대한 그런 불안감을 좀 저해시킬 수 있도록 그리고 관리 좀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압장 문제는 없는 거죠? 가압장에 관련된 뭐 그런 사항은 없는 건가요? 가압장 같은 경우는 여름철에 지금 조금씩 가동은 계속 지산 같은 데는 좀 가동을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가 가압장 관리를 지금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도 시험 가동도 하고 있고 겨울 되면 다시 뜯어서 기름칠도 하고 그래서 관리를 철저히 하게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여름철 그 평택시에서 물놀이형 그 어린 아이들 그 물놀이 하게끔 그 시설을 지금 해서 일부 임시 가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놀이 시설. 예, 예. 그 물이 다 상수도가 공급이 되는 거죠? 네, 상수도입니다. 물값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저희가 톤당 받고 있습니다. 요금을. 어서 그 사업 시행 푸른도시 사업소에서? 예, 거기서 받고 있습니다. 푸른도시 사업소에서요? 푸른도시 사업소에서 뭐 예산 관계는 뭐 넉넉한가 보죠? 푸른도시 사업소에서? 저희 물값은 사실은 추경 예, 물값은 공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네. 다 받고 있습니다. 상수도에 대한 수질은 뭐 거의 수질 검사를 뭐 기본적으로 하긴 하죠. 기본적으로 매일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주 단위, 월 단위, 분기 단위, 연 단위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시간으로도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현대화 시스템 자체 내에서도 실시간으로 자동으로 뜨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본 상식적으로 물놀이 시설에 개장 공고를 시민들께 해주고 수질 검사를 한 데이터를 갖다가 놓고 개장을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개장을 하고 나서 수질 검사를 하고 하는 게 맞는 겁니까? 상식적으로, 상식적으로 먼저 수질 검사를 하고 기장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네. 추후에 수질 검사를 하는 건 잘못된 거죠? 예,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아니 뭐 과장님들은 비정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소장님하고 똑같은 답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푸른도시 사업소에서는 그걸 이행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데이터를 보면은 개장은 7월 1일인데 수질 검사를 7월 6일 날 의뢰를 했고 채수를 7월 6일 날 의뢰를 했고 이게 보통 수질 검사하면 한 3일 정도 걸리죠. 3, 4일 걸리죠. 저 항목에 따라 틀린데요. 수원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데나 그 대학교로 가게 되면 3일 정도 걸리고요. 저희 수도과에 의뢰를 하게 되면은 또 항목은 줄어드는 대신 그날 받을 수 당일? 있습니다. 예. 그 여기 이제 뭐 검사 결과가 수소 이용 농도가 6.7, 수질 기준 뭐 이하고 뭐 물은 다 뭐 깨끗한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어쨌든 뭐 형식적인 어떤 그런 행위를 하더라도 시민들이 오해를 안 살 수 있는 그런 행위들을 하셔야 되는데 그 며칠 상관에 괜히 그 시민들께서 불쾌감을 느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들이 노는 그런 놀이터인데 그래도 떳떳하게 공지를 해주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건데 이런 좀 미스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 지제역 그 도시개발에 대한 3.5만 호에 대한 그 물 공급 데이터는 어떻게 지금 잡고 있습니까? 이제 수도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LH에서 저희한테 협의 온 거로는 광역상수 3단계에서 32,000톤을 분기해서 지제에다가 25,000톤짜리 배수지를 짓겠다고 계획은 들어왔는데 저희가 관망 해석한 결과에 의하면은 물을 줄 수 있는 물량은 없고요. 거기를 주게 되면 고도 신도시하고 브레인 우리 이충동이 단수가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요. 저희가 그 LH한테 요구하는 거라면은 환경부의 32,000톤에 대한 추가 배분을 받아오든 아니면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해수 담사 사업비에 대한 부담금을 납부를 해야 된다. 근데 그거를 납부를 하고 경제성이 나오는지를 다시 검토해 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 반도체 사업으로 인해서 용인시에서 2040년도인가 아마 준공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쪽에 반도체 사업이 가동이 되고 나면은 그 진이천 그 정수작물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나요? 지금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환경적 측면이 먼저 선행되지 않으면 상수원 보호구역 축소 해제라는 문제 자체가 접근하기 어렵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방류수를 직접적으로 우리가 다시 또 취수해서 그거를 정수해서 시민들께 공급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수도 사업자로서는 할 행동은 아니라고 봅니다. 거기에서 우리 평택시에서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연구를 뭐 어떤 그 사업의 그 정확성이나 목표 달성을 하려면은 TF팀을 구성해서라도 전문성이 있는 그런 연구 개발을 좀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계획도 좀 세워 보시도록 노력 좀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하겠습니다. 지금 평택호의 녹조 현상이 심하다고 우리 저 지역구 강정구님도 그런 말씀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 원인은 혹시 알고 계세요, 하석 과장님? 그 단정지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신다고요? 그러면 그 수질에 대한 어떤 그런 검토를 좀 해보셔야 되지 않나요? 그 전문가한테 좀 의뢰 좀 하셔가지고. 그렇잖아도 이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 그때 이제 그 실구소장 티타임 때 시장님이 이제 환경국장한테 이제 지시를 해서 그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이제 파악해서 이제 현황을 한번 보고해달라고 이제 환경국에다가 이제 시장님 지시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환경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심각한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심각한 수준이고
뭐 정확성은 없지만은 삼성 반도체에서 방출하는 그 물 온도가 상온이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 저 카드과장님 아세요? 몇 도 저기 방수하는 그 방수량 온도가 전에 그 폐수 처리장에서 나오는 온도가 25도 이상이라고는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어떻게 돼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평균 25도. 우리 그 저 진이천이나 안성천에서 지금 흐르는 물은 몇 도 정도가 됩니까? 평균? 모르겠습니다. 측정을 안 해봤어요. 그거 한번 온도 체크 좀 해줘 보세요. 뭐 예산 많이 들어갑니까? 온도 체크하는데. 뭔가 원인을 좀 분석을 해봐야 될 상황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 단거리 쪽부터 좀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 물 자체가 정체되는 구간에 누수가 많이 생기는 거라 아마 상류 쪽에는 물 흐름이 좀 빠르니까 좀 괜찮고 단거리 쪽부터 이 정체가 되니까 밑으로 내려가서 좀 심한 상태고요. 그거는 전체적으로 상류 부분 수질 개선도 필요하고요. 그 하천 준설도 필요하고 그 유속을 빨리 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고 또 수문에 대한 관리도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한 가지 갖고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평택 시민들께서 물 걱정하지 않게끔 좀 잘 그 관리 검토를 좀 부탁드리고 생활 폐수나 폐수에 대한 오폐수에 대한 물도 좀 깨끗이 방류를 하게끔 그렇게 좀 관리를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손하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2023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소에서는 뭐 업무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뭐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상하수도 사업소 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